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순서는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의 생활건강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이준학 박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하모니 물리치료 원장 이준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이 가을 잘 즐기면서 지내고 계시죠? 예, 요즘 날씨가 차가웠다 더웠다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맞아요. 그렇게 변화가 많은데 이럴 때는 이제 환절기, 감기 같은 질환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예방하는 방법은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몸속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네. 주의하시고 또 이제 평소에 물을 많이 섭취해서 기관지하고 식도가 이제 나눠지는 부분에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방송하면서 일교차도 심하고 지금 날씨가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데 역시 박사님은 어떻게 또 감기 예방하는지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물 많이 드시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생활건강 시간에 어떤 주제로 저희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영어로 muscle cramps라고 하고 한국말로 하면 근육 경련, 또 다른 말로 네. 이제 쥐라고 합니다. 쥐가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근육 경련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또는 운전하다가 죽을 뻔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 생기고 네. 근육 경련이 왜 생기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거에 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육 경련이라는 거는 이제 사전적인 정의가 갑작스러운 내 불수의적인,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갑작스러운 강력한 근육의 수축 현상을 근육 경련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갑작스런 근육의 수축 현상.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경우에 이제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겠는데 아주 유쾌하신 분이 있어요. 60대 후반의 남자분인데 네. 늘 농담을 잘 하시고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고양이가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고양이. 예, 첫 번째 사진 올려주시죠. 자, 그분이 고양이를 찾은 이유는 쥐가 너무 자주 나기 때문에 고양이가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 만수가 있습니다. 만수가 벌레도 잘 잡고 뭐 뱀도 잘 잡고 네. 뭐 아주 사냥을 잘하는 고양이가 있어서 우리 만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농담을 했죠. 저 고양이 사진은 직접 예, 이 키우시는 고양이가 저희 그 만수예요. 원장님께서 직접 예, 키우시는 우리 집에 있는 만수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사냥을 잘해서 네. 그분한테 농담으로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는 사실 고양이 보내주세요 하는 그 말까지 듣고도 예. 사실 그 뒤에 나올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쥐가 자꾸 나니까 고양이를 보내달라고 그런 센스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예,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 자, 근육 그래서 경련. 네. 이제 이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자, 근육에는 이제 심장 근육, 또 골격근, 그 다음에 내장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 가지 다 경련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골격근 경련에 대해서 오늘 이제 소개를 합니다. 심장 근육도 경련이 오면 풀어야 되고요. 내장 근육도 그 경련이 오면 풀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그냥 골격근에 관한 것만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준비해 온 사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앉은 상태 또는 쓴 상태에서 자신의 치골하고 그다음에 한쪽 다리의 힙 옆에 부분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만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손을 얹어놓고 이제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다리를 무릎을 폈다 굽혔다 하면은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걸 느낄 거예요. 이게 바로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입니다. 네. 보통 쥐가 나는 부위는 우리 무릎 밑에 종아리 근육
또는 정갱이 근육, 발바닥 근육, 또 허벅지 뒤쪽 근육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의 근육 경련이 난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마침 그 대퇴사두근의 이제 근육의 모양인데, 근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육의 한쪽 끝이 뼈에 붙었어요. 뼈에 붙은 쪽에 하얀색 구조가 바로 텐던, 한국말로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여기 나서 소개한 게 이제 건초염, 텐더나이티스, 어깨에 뭐 로테이터 컵 텐더나이티스, 또 발목에 그 아킬레스 텐더나이티스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바로 저렇게 하얀 부분에 염증이 있는 거를 텐더나이티스 또는 건초염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근육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어졌고,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을 때 이 바로 근육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코기입니다. 네. 그래서 근육을 잘라서 절단을 해서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덩어리가 있고, 주변에 이제 바운더리, 그 경계선으로 이제 하얀 것들이 있어요. 하얀 거는 막이고 아래에 있는 근육 덩어리인데, 다시 그 아래에 있는 빨간 덩어리를 꺼내면은 수천 가닥의 근 세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 세포들이 수천 가닥에 나와 있는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번들이라고 해서 근막이에요. 네. 그 근막을 따라서 보면은 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신경과 혈관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경련이 많이 오는 거예요. 자, 저는 일본에서 연구 활동을 2년간 했습니다. 바로 제가 연구한 분야가 이 근육의 섬유를, 세포 하나하나를 빼내서 형광색으로 염색시킨 다음에 그 근육 하나하나의 길이를 재고, 근육 하나하나의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마디의 길이를 재고, 그다음에 근육을 지배하는 핵의 도메인 에어리라고 해서 지배 영역을 연구했어요. 네. 자, 근세포 하나를 잡아 빼면은 얼마나냐면은 아주 가느다란 거미줄 같아요. 그래서 육안은 잘 안 보이고 이제 형광등을 켜놓고 현미경을 들여다봐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크기의 한 1cm에서 1.5cm 되는 근육의 섬유를 잡아 빼서 그 다음에 각종 형광색으로 입힌 다음에 이제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잘 볼 수가 있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 박사 논문도 그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이제 뭐 일가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육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보다 잘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고요. 네. 자, 근육은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마이오피브릴, 뭐 한국말로는 근원 섬유, 그러니까 근원 섬유를 갖다가 다시 또 잡아 빼보면 두 가닥이 나옵니다. 하나는 액틴 필라멘트라고 해서 가느다란 이제 그 단백질 그 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라서 좀 굵은 단백질 섬유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쉬고 있는 동안은 서로 겹치지 않고 떨어져 있죠. 이렇게 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육이 수축되면은 서로 달라붙어서 쭉 잡아 당기면서 근육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 원리는 헉슬리의 이제 슬라이딩 테오리라고 해서 이 발견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 이것보다 더 정확한 이론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걸 왜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근육이 짧아지고 이완될 때는 많은 에너지하고 또 전해질은 이제 미네랄이라고 나오는데, 이 전해질 중에서 이제 칼슘, 포타슘, 마그네슘, 또 소디움, 요 네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근육 섬유 안으로 이동을 해야만 근육이 온전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경련을 우리가 당할 때는 바로 근육으로 들어가는 혈액이라든가 신경 지배라든가 또는 근육 세포 안에 있는 전해질이라든가 또는 이제 에너지 화합물이 있어요. ATPPC라는 건데, 이 에너지 화합물이 근섬유를 서로 붙었다가 또 끌어당겼다가 놨다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고에너지 화합물인 ATPPC의 저장 상태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이제 구성 요소들의
균형이 깨지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어느 한 것이 넘치거나 이렇게 할 때 주로 이제 근육 경련이 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할 때 제가 비교적 그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잘 청취자들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육은 좀 더 복잡하게 우리가 그 이제 대뇌를 사용해서 수축 이완할 때 많은 그 화학 물질들 또는 아주 미세한 구조를 가진 조직들이 동원돼서 근육 이제 수축과 이완이 완성되는데 그렇게 네. 하기까지는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 신경지배, 또 미네랄들, 그 다음에 에너지, 화합물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이렇게 경청을 했는데요. 그 박사님의 전공 분야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 근육 경련의 원인을 학문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네. 뭐가 대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근육경련을 네. 일으키느냐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근육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했을 때, 우리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은 첫 멤버 가입하러 왔다가 그날 그만 뛰지도 다 못하고 기권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네. 평소에 단련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근육 안에 피로를 일으키는 이제 한국말로는 젖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고 이제 락테이트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이 필요한 물질들이 근육에 쌓이면서 근육 경련을 일으키게 돼요. 네. 또 근육이 약한 경우 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어린아이들도 이제 근육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된 어린아이들 또 이제 임산부 같이 신체 활동에 제한된 분들 이런 분들은 근육 자체 내에 함유되어 있는 고에너지 화합물이 부족합니다. 네. 그럼 근육이 한번 붙었다가 떨어질 때 붙을 때도 에너지 화합물이 필요하지만 떨어질 때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럼 부족하면 붙은 상태에 떨어지지 못하고 계속 수축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네. 근육 경련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근육이 약하신 분들, 그다음에 전해질이 평소에 이제 그 섭취가 잘 안 되는 분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는 충분한 전해질 또 비타민들이 충분히 섭취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시라고 권합니다. 네. 종합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이 골고루 다 들어 있지만은 그 안에 전해질도 같이 하루에 필요한 만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 드셔도 우리가 필요한 그 전해질들, 비타민들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다음에 수분 섭취를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분 섭취를 안 하시는 이유를 물어보면 물이 맛이 없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람 인체는 물이 80% 정도 구성돼 있어요. 네. 따라서 충분한 물을 맥주잔으로 9개 정도를 마시라고 합니다. 하루에. 정도로, 예, 네. 마셔야만 피부도 촉촉해지고 근육 경련도 이제 예방할 수 있고 또 고혈압도 예방할 수 있고 신장의 건강도 또 이제 유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경우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 또 신장병 심지어는 당뇨병이 있어도 말초 혈관 질환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혈액 순환이 근육으로 잘 안 가게 되면은 근육에 노폐물들이 쌓이죠. 영양분도 물론 공급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경 질환이 있어요. 당뇨병도 말초 신경 질환을 합병증으로 잊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도 이 허리 신경이 지배하는 다리 쪽에서 근육 경련이 일어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락테이트 같은 근육의 피로 물질들이 제거가 안 될 경우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많은 그 불리함을 말씀드리는데 이 경우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특히 이제 생리 기간 동안 출혈을 하게 돼요. 출혈을 하게 되면은 하는 동안 혈액도 분실되지만은 이제 전해질도 같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생리 기간 동안 근육 경련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더운 곳에 가서 땀 빼는 곳, 사우나에서 땀을 빼면은 땀에는 수분과 주로 이제 소디움, 염분 성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소디움은 처음에 근육을 수축시키는 시작 단계에서 도입되는데 그러면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주 느린 경련이 이제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땀은 함부로 빼는 게 아니고요. 네. 운동을 해서 적당히 빼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임신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임신을 하면은 아이와 태아와 그 산모 어머니께서 혈액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산모형들을 위한 전해질 보충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충해 주시면 되고 또 네. 신장 질환이 있을 경우 신장 질환은 혈액을 맑게 하는데 이제 그 문제를 줘요. 신장 질환이 따라서 불필요한 노폐물이 그 체내에 많이 남아 있게 되고 또 혈액 순환에도 이제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 근육 경련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네. 갑상선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면 몸이 축 늘어지고 무기력합니다. 모든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네. 그러면 노폐물들이 역시 쌓이게 되고요. 또 지난번에 얘기한 그 베리코스 베인이라고 하죠. 그 하지 정맥류, 네. 하지 정맥류에도 혈액 순환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옵니다. 또 신경 질환인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는데 이거는 그 중추 신경에서 그 신경계를 마비시켜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말초 신경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경련을 일으키고 또 이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인슐린이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 혈중에. 그럼 인슐린은 근육을 사용해서 빨리빨리 그 혈당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 근육을 무리하게 수축하게 해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혈액 순환을 근본적으로 익히는 심혈관계 질환들, 또 이제 신장병 때문에 혈액투석 받는 분들, 또 간섬유증, 간경화라고 하죠. 이런 경우도 그렇고 또 이뇨제 사용하시는 분들, 또 철분을 이제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 링거 꼽고 하시는 분들, 또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갱년기에 또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 또 이제 네프록센 같은 그 관절염 치료약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제 COPD 그 기관 천식 같은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또 이제 그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도 네. 마찬가지로 근육 경련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하고 이제 전해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 또 이제 한 자세로 오래 서서 일할 경우 또 이제 무리한 신체 활동을 많이 했을 경우 이럴 때는 더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원인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인이 굉장히 많네요. 저도 막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서 적기도 하고 했는데 참 원인이 많기도 하니까 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나는 정말 다리나 어디 몸에 쥐가 나본 적이 없다 하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저희 초대석 내용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서는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근육 경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쥐난다 할 때 그 근육 경련이죠. 채팅창에서요. 8177님께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 켰는데 원장님은 한여름이시라고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8818님은 과학 시간에 봤던 그림들이 나오니까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항상 저희 원장님 뭐 여러 가지 준비 사진 또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죠? 직접 예, 모형 같은 것도 네, 많이 준비를 해 오십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오랜만에 그런 근육 사진들 보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8472님 채팅창에서요. 밤에 잘 때는 왜 쥐가 나나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저도 사실 아까 방송 전에 박사님께 여쭤봤거든요. 지금 잠깐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나열했던 원인들 네. 중에 이제 몇 가지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 근육을 스트레치를 많이 안 해서 근육이 네. 좀 뻣뻣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을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좀 약한 상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잠을 주무실 때 쥐가 나는 이제 근육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발목에 지나치게 이제 발바닥이 아래쪽으로 제 손이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쭉 펴보시고 팔꿈치 펴고 이게 다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손바닥이 이제 발바닥입니다. 그래서 손바닥 쪽이 발바닥 쪽이 바닥 쪽으로 많이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주무시면은
발 종아리 쪽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이 상태 오래되면은 경련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네. 이거를 발목을 중간 위치에 두고 주무시는지 또는 이제 평소에 그 드시는 약물들이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이제 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쥐가 난다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자,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몸이 약해요. 아. 그리고 당뇨병이 심하신 분이 많고 네. 그다음에 수분 섭취가 좀 적습니다. 네. 또 그 추우면은 주로 온도가 떨어지면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키면은 경련이 많이 난다고 하고 또 이제 흐리거나 비가 오면은 또 쥐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도 호소를 해요. 이게 네. 공통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근육이 약하고 수분 섭취가 적고 그다음에 영양 섭취가 이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 같은 거 드시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드시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서도 또 몸에 좋다는 마그네슘이나 이 포타슘을 따로 드세요. 그럼 오버도지가 돼 갖고 이게 많아도 근육을 정상적으로 수축 이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오버도즈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이제 안 좋고요. 그래서 네. 밤에 쥐가 나서 40년 동안 쥐가 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저한테 이 쥐가 안 나게 해주면은 정말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이제 저한테 고통을 호소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예, 그분을 제가 치료하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물리치료 방법을 이제 그 설명을 하겠지만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단 2주 만에 이제 쥐가 나는 것을 해방을 시켜놨더니 그분께서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와. 예, 네. 저한테 아주 큰 신뢰를 보내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예. 할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8472님은 어릴 때 자다가 쥐가 자주 나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설명해 주신 원인 중에서 뭐 잘 때 그 발 뭐라고 하죠? 발을 예, 조금 발의 위치, 위치 자세, 같은 예. 거, 네, 그런 거가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운동. 그날 낮에 네. 과도하게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예, 네. 또는 영양 섭취가 골고루 안 되고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박사님, 이 쥐가 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자, 다음 사진은 이제 운전을 할 때 아주 고통스럽죠. 운전을 해야 되는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네. 이제 고속도로 같은 곳은 뭐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또 차를 급하게 댈 데도 없고 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그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제 근육 경련이 심하면은요. 예, 지금 사진에 나오네요. 근육 경련이 심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근육이 일그러집니다. 예. 네. 그럴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통증과 마비 증세가 와요. 네, 도저히 마비까지. 움직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증상이고 그다음에 밤에 쥐가 나면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사람이 초췌해지고 이제 신경질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날씨 일기 변화에서도 이제 영향을 받고 날씨가 차갑거나 또는 이제 흐렸을 때 비 왔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은 달라스 겨울 정말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리조나로 이사 가고 싶다고. 네. 그 쥐나는 것 때문에 바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사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쥐를 그러면은 쥐가 이렇게 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물리치료를 통해서 풀 수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한 알려주시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 물리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일단 쥐가 나면은 따뜻한 핫팩을 대서 그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안정시키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러면 핫팩을 대면 왜 좋으냐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근육 속에 있는 피로 물질을 빨리 제거시켜주고 또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 근육을 경련으로부터 쉽게 이제 풀어줄 수가 있고요.
또 따뜻한 핫팩 자체가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핫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때는 아이스팩을 대지 마시고 꼭 핫팩을 대세요. 네. 그다음에 근육 경련된 부분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마사지는 꽉 쥐었다가 풀었다가 하는 정도 또는 조금 강하게 쓰다듬는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분, 2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 경련이 난 부위가 지금 이 사진처럼 종아리 부위면은 종아리 부위의 근육을 길게 스트레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발목을 최대한 위로 젖히는 거예요. 네. 무릎은 쭉 뻗은 상태에서 발목을 위로 젖히는 그런 동작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 젖히는 동작을 제가 이제 사진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PD님. 네, 이 사진. 자, 종아리에 쥐가 나면은 대부분 발목의 밑으로 내려가면서 발가락들이 서로 겹쳐요. 네. 그럴 경우에는 발목을 최대한 위로 젖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쥐가 나서 짧아졌던 근육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쥐가 나는 게 해소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모든 쥐가 났을 경우에는 지금 사진 떴네요. 네네. 이렇게 지금 이 경우는 종아리에 났을 경우에 앉아서 길게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최대한 위로 잡아 당기는 스트레치입니다. 이 스트레치하는 시간은 1분에서 2분 정도면 적당합니다. 네. 손을 하기 힘들면은 뭐 기다란 끈, 샤워 가운의 끈이라든가 허리띠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도록 이제 충고를 해드리고 그 전해질 음료 같은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크고 네. 또 이제 복합 비타민도 이제 섭취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내과 의사를 찾아가게 되면은 근육 경련이 있을 때 근육 이완제를 처방해 줍니다. 네. 이제 약물로는 바클로펜이라든가 사이클로벤자프린 같은 거를 이제 처방해 주는데 그럼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이 근육은 타겟 티슈인 경련이 이루어지는 근육만 이완돼야 되는데 그만 전신에 있는 근육들이 이완되면은 힘을 못 쓰죠. 그렇겠네요. 내 의지대로 예를 들어서 뭘 짚어야 되는데 짚으려면 근육을 대뇌부터 해서 손끝까지 신경을 전달해서 근육을 수축시켜야 되는데 수축시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급하게 일어나다 걸을 때도 넘어질 수도 있고 네. 그 점은 꼭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할 때만 좀 쓰는 게 좋겠네요. 예, 그런 맞습니다. 약물은요.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생긴 게요. 저 스트레칭하는 사진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고요. 예. 저게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예. 평소에 저런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면 예방도 되는 건가요? 예,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기 채팅창에 올라왔던 분 밤에 쥐가 나서 끙끙댔다고 했는데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런 스트레치를 미리 해두면은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밤에 주무시기 전에만 하지 마시고 하루에 네. 시간이 있을 때 여러 번 해주면 더 좋겠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고 물리치료 했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포테슘, 그러니까 상용업용으로 나와 있는 이제 포테슘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영양제이기 때문에 뭐 약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작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알 또는 두 알 정도 들어주시면은 효과가 날 겁니다. 만약에 포테슘이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마그네슘으로 바꿔서 드시면은 효과가 날 거예요. 네. 음식물로는 이제 바나나가 마그네슘, 포테슘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보충해서 하루에 2개 정도 들어주시면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아까 70대 초반에 이제 여자분께서는 40년 동안 무려 와, 한약방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무슨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다 했는데 잠을 못 자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이제 호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마사지와 스트레치 그다음에 따뜻한 자극을 주고 했더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약은 이제 복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 네. 상태에서 첫 번째 만에 효과를 봐서 쥐가 나는 게 밤에 한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주 만에 깨끗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초반에 말씀드린 그 이제 고양이 찾던 분, 그분은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에 쥐가 났어요. 햄스트링 허벅지의 뒤쪽 부분입니다. 네. 엉덩이와 무릎 사이에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도 심상찮게 나요. 그래서 이분도 잠을 못 자겠다 했는데 바로 오셔가지고 스트레치를 좀 많이 해드리고 마사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플러스해서 이제 고주파 치료 이렇게 전기 치료를 했는데 말끔히 나으셨어요. 그리고 네. 가끔가다 이분은 육체 노동을 하시기 때문에 또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스트레치를 많이 하시도록 권해드렸고 또 이제 복합 비타민 잡수시도록 이렇게 권해드려서 그 이후에는 별 탈 없으십니다. 아, 네. 아,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초대석에서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근육 경련, 이 쥐가 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치료 방법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라스의 가을이 올해는 무척 깁니다. 빨리 찾아와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쩌다가 찬 기온이 북쪽에서 내려오면은 뭐 30 몇 도까지 이렇게 1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연세 부신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감기 앓고는 그만 헤어나질 못하고 폐렴이라든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반드시 외출하실 때 목에다 목도리 같은 거 하시고 옷을 단단히 잘 입으셔서 전혀 춥지 않다는 느낌이 들도록 준비하시고 외출하시면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항상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수분은 모든 조직기관에 다 필요하고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는 감기 치료에도 좋기 때문에 수분 많이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신 이준학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